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6명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임 제한 등 변수가 많아 판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천시가 지난해 전국 관광객 1위 도시에 올랐습니다. 국가정원과 오천 그린광장, 원도심까지 올여름 순천에서 즐길 거리는 어떤 게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국립장흥호국원이 오는 2029년 문을 엽니다. 봉안시설 2만 기 규모의 시설인데 사업비 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직영과 위탁을 동시에 운영하는 혼합형 시내버스 체계를 도입합니다. 노선 공영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이달 말 지방의회 후반기 의장단이 새롭게 꾸려집니다. 갑과 을로 나뉜 여수시의회에서는 기존과는 다르게 지역구 구분 없이 민주당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하기로 했는데요. 연임 제한 등 변수가 선거 판세에 어떻게 작용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7대 전반기와 후반기 그리고 8대 전반기 여수시의회 의장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여수갑 지역구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여수시의회는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갑과 을로 나뉜 지역으로 의장 선거 전 각 지역구에서 한 명씩 의장 후보를 선출해 왔습니다. 이후 투표를 거쳐 최종 후보를 뽑는 방식인데 상대적으로 갑 지역구 의원이 많다 보니 한쪽에 치우치게 된 겁니다. 하나의 의회인데 가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참여하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 의장 선거부터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지역구 구분 없이 출마 의사를 가진 모든 의원들이 경선을 진행한 뒤 최종 후보 1명을 뽑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여수시의회 전체 26명 의원 가운데 무소속 의원 4명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소속인 만큼 사실상 의장 선출 과정인 셈입니다. 이에 더해 중앙당 지침을 토대로 의장 연임이 제한되면서 최다선 의원이던 김영규 현 의장의 불출마 확정도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은 6명으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강재헌, 김종길, 김행기, 백인숙, 이선효, 이찬기 의원으로 모두 3선 이상 의원입니다. 갑을 대립구도가 없어지면서 인물중심 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부정선거로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돈 선거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걸 제일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오는 24일 민주당 여수시 지역위원회 경선 이후 28일 최종 선출되는 8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장.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짜인 가운데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이 지난해 전국 누적 관광객 1위에 올랐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의 영향이 컸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가정원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북적이고 있습니다. 올여름 국가정원의 즐길 거리를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녀간 순천.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 778만 명이 방문하면서 오랜 기간 1위를 차지했던 에버랜드도 제쳤습니다. 관광객들이 순천을 주목한 이유는 바로 생태와 자연이었습니다. 박람회 폐막 이후 6개월 만에 다시 문을 연 순천만 국가정원은 관광객 150만 명이 다녀갈 정도로 꾸준히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관광하기 편리한 동선과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에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 자연적인 형성도 있는 반면에 그거를 이용해서 그거를 조화를 맞췄다는 자체가 상당히 잘 조성된 것 같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은 올 여름 특별한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열리는 애니벤져스 캐릭터 카퍼레이드와 클래식 기획 브랜드 공연이 국가정원 메타세콰이아 길에서 펼쳐집니다. 나무정원사 관람차와 순천만 캐릭터가 관광객을 맞이하고 재즈와 클라리넷 공연이 더해져 풍성한 문화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7월부터는 매주 토요일 밤 나이트 가든 클럽이 열립니다. 디제잉, 댄스 공연과 드럼 밴드 공연이 펼쳐지는데 스프링쿨러 레이저를 활용해서 관광객들의 호응을 더할 계획입니다.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테라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맨발 걷기 어싱 테라피와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원예 테라피, 스트레스 지수 측정 AI 가든 닥터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이어집니다. 박람회 이후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하고 캐릭터를 입혀서 새롭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콘텐츠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동안 박람회에서 느꼈던 감동과 차원이 다른 더 품격 있고 젊은이들이 신나게 즐기고 그다음에 누리고 그다음에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는 국가정원이 많이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과 도심을 연결하는 순천 나이트 가든 투어도 여름 내내 계속됩니다. 전문 해설사와 함께 정원의 야간 콘텐츠를 즐기고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의 정취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반려동물과 함께 순천을 찾은 관광객이라면 국가정원 한편에 마련된 반려동물 놀이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관광객 1위에 오른 순천. 올 여름도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로 관광객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여수시가 전남 동부권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여수 유치를 위해 순천대학교와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18일 이병훈 순천대학교 총장과의 만남에서 동부권에는 국가산단이 밀집한 반면 의료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며 대승적으로 순천대 의대 유치와 함께 율촌 대학병원 설립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병훈 순천대 총장은 지역의 수건 사업인 의과대학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을 위해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민선 8기 여수시정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국가산단 개선점 도출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8일 여수상공회의소 열린마루에서 시민초청 강연회를 열고 민선 8기 10대 핵심 정책과 시정 운영 성과를 발표하고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단 입주 기업들의 노력 필요성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동과 중국의 공급 과잉과 고물가 등의 영향으로 감소한 여수 산단의 영업이익률 등을 설명하며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대시민 기업사랑 운동 등을 제안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될 만큼 또 중요한 달인데요. 국가 유공자들을 모시기 위한 시설이 전남 장흥에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장흥군 장흥읍 일대입니다. 이곳에 국립장흥호국원이 들어섭니다. 봉안시설 2만 기 규모의 장흥호국원은 사업비 5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9년까지 조성될 예정. 국가보훈부는 전남 지역에서 장흥군 장흥읍과 안양면, 신안군 지도읍 등 후보지역 3곳 가운데 타당성과 기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장흥군 장흥읍 금산리 1원을 선정했습니다. 국가보훈부와 장흥군은 실시 협약을 체결해 인허가 처리와 기반시설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장흥에 호국원이 생기면 전남 유공자들이 괴산이나 대전 등으로 멀리 모셔야 하는 불편함도 없어집니다. 오늘은 전라남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국가 유공자분들의 명예로운 안장을 위해서 전국에서 8번째 이 호국원이 된 국립장흥호국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날입니다. 정말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 호국원 안장 대상자는 2만 8천여 명. 6.25 참전용사와
군에서 복무하다 부상을 입고 제대한 상위 용사는 물론 국가 유공자 유족들까지 호국원에 안치됩니다. 납골당 형식으로 호국원을 조성하다 보니 여력에 따라 확충될 수 있습니다. 장흥군은 국립장흥호국원이 일자리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저희 호국원이 장흥군에 유치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매년 50만 명 이상의 유가족, 호국순례 등의 유동인구가 증가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관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국립호국원이 장흥에 마련될 예정. 지역 특성에 맞춰 호국원 조성이 본격화하면서 지역 사회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목포시가 직영과 위탁을 동시에 운영하는 이른바 혼합형 시내버스 체계를 도입해 공영화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과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만큼 노선 공영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목포시는 소규모 직영 공영제와 노선 입찰형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시내버스 전면 운행 중단 사태를 예방할 수 있고 사업자별 경쟁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광주와 전남을 차례로 방문해 지역 정치권 인사와 만남을 가진 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를 찾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19일 광주 예술의 전당에서 피아노 리사이클 공연을 관람하고 20일에는 김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신안 하이도에 이어 목포 일대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호남 방문은 대부분 비공개 형태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전남본부가 A 운송회사에게 뒷돈이나 향응을 받아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철저한 조사와 공정 배차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A 운송회사의 관계자가 뒷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한 만큼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운송업체는 지난 2021년 공정 배차를 하기로 협약을 맺은 만큼 차량을 배차하는 과정에서 부당함이 있었다면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신안군과 이탈리아 피에트라 산단시가 지역의 문화와 예술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지난 15일 업무 협약을 맺고 문화적 예술 가치를 서로 공유하면서 상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섬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도입하는 이른바 1도 1뮤지엄 시책과 신안 군립미술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진군이 근력과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건강 100세 행복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18일 강진 아트홀에서 개최됐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연극과 건강 강좌, 건강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강진구는 65세 이상 노년 인구가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하는 만큼 모바일 헬스케어와 어르신 건강관리 비대면 서비스, 키오스크 사용 방법 등 다양한 건강 사업을 홍보했습니다. 강진군이 폐교된 성화대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쳤습니다. 강진군은 23만 1000제곱미터 부지와 8개 동으로 구성된 성화대학교를 매입해 골프 연습장과 유스 호스텔, 스타트업 기업 등 다양한 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번 용역은 전국에 폐교된 22개 대학 가운데 최초로 폐교된 대학시설 유휴시설과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일대에서 오는 21일 낙낙한 달빛 축제가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영암군이 새롭게 선보이는 행사로 물속에서 펼쳐지는 독특한 볼거리와 박찬일 주방장의 낙지요리 시식회 등 낙지를 활용한 다채로운 먹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